베트남 FLC그룹의 건설회사인 FLC 파로즈의 5억 6,700만 주가 넘는 주식이 재무정보를 제때 공개하지 않아 내달 9일 호치민증권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다. 국영 베트남항공의 상반기 단기부채가 36조 4,250억 동으로 단기 투자 자산을 초과함에 따라 감사인들이 사업 지속에 관한 의문을 제기했다. 베트남 증시가 엄청난 급락세를 보이며 2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베트남에서 올해 상반기 국영 기업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었다고 하는데요. 감사 결과 베트남 대기업들이 부채를 갚지 못해 상장 폐지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한국인들이 떠난 것이 원인이라고 하는데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베트남 관광이 유행이던 당시 다낭시 경영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갔던 장소는 바로 골프장이었다고 합니다. 한국 대중 골프피가 37만 원이 넘고 KDP, 카트 사용료 등의 대금을 따로 지급해야 하는 반면 베트남은 많이 써야 10만 원 내외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비행기표 값에 호텔비를 쓰더라도 한국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베트남의 FLC 그룹이 그동안 대우왕을 누리며 베트남 재계 10대 그룹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었는데요. FLC 그룹은 금융, 부동산, 골프 앤 리조트, 항공을 운영하며 유명 휴양지와 해안가를 따라서 베트남 골프장과 리조트 단지 건설을 주도하고 있는 대기업입니다. 베트남 굴지의 대기업이 갑자기 정지 처분을 받은 것인데요. 지난 4월 초 FLC 그룹과 계열사들의 전 회장인 찐반 삐에시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된 사례도 있었죠. 지난 5일 호치민증권거래소에 따르면 FLC 그룹의 거래 정지 사유는 올해 정기주 총 미개최, 2021년 감사보고서 미제출, 2022년 감사법인 미지정 등 일련의 정보공개 규정 위반 등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요. 같은 사유로 자회사인 부동산 기업 하이아그로캠, 건설업체인 FLC 파로스건설 등의 자회사들도 상장 폐지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같은 상황의 원인으로 한국의 건설사들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그동안 FLC 그룹은 한국 대형 건설사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건설사들이 최근 대규모로 수주를 포기했고 결국 마땅한 시공사를 찾지 못해 대부분이 백지화돼버린 것인데요. 2019년 현대건설이 베트남 정부에게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던 사건이 있었죠. 하노이 지하철 2호선을 건설하면서 잦은 노선 변경과 이에 따른 공사 지연 등으로 진작 완공되었어야 할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요. 공사 지연의 첫 번째 이유는 동다군 꾸옥2 지함거리의 23번 길에 있는 주택이 철거 수용되지 않았고 이를 해결해줘야 할 유관기관인 동다군과 자연환경부가 아직 해결하지 않았다고 밝혀졌습니다. 도시철도관리위원회 부회장 레종 히에우는 지금까지 시의 지원을 받고 주택을 이전하기로 합의를 진행 중이었으나 주택의 소유자가 너무 많이 바뀐 탓에 부지 정리 기간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관해 현대건설이 하노이 도시철도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토지 수용 및 부지 정리 지연으로 공사를 시작하지 못했다며 1억 1,470만 달러의 손실 보상을 요구했지만 정리하고 공사해주겠다는 말뿐 아직도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베트남 정부의 부진한 일처리로 시간은 시간대로 날리고 공사 대금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골치인 것이죠. 이러한 사태를 본 각국의 건설사들이 베트남과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며 사업 수주를 포기하겠다고 나서면서 베트남 정부의 계획이 전부 수포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대기업뿐만이 아닌 국영 기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요. 정부에서 운영 중인 베트남항공도 파산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국영 베트남항공의 감사를 맡은 딜로이트 베트남의 상반기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단기부채는 36조 4,250억 동, 자기자본은 마이너스 4조 8,970억 동, 연체 채무는 14조 8,580억 동이라는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 보고서는 베트남항공의 사업 지속 여부는 정부의 재정 지원과 금융기관의 대출 상환기한 연장 및 추가 대출, 항공기리스 업체에 대한 채무 변제 등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상반기 베트남항공의 매출은 30조 동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9% 증가했지만 세후 손실은 5조 1천억 동으로 3조 1천억 동 늘어났으며 이로써 누적 적자는 28조 9천억 동으로 불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에 있어서 흑자인데 세후 손실이 이를 다 말아먹고 있는 것이죠. 베트남항공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항공기 및 자회사 매각, 신주 발행, 금융투자 확대 등 다양한 자구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공항 증설입니다.
지하철 공사 때 시민들의 비협조로 차일피일 공사가 미뤄질 것이 뻔하니까 민간 거주구역이 아닌 군용공항을 철거하고 이를 민간공항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죠. 베트남의 동남쪽에 위치한 닌투안성과 동나이성에는 공항이 없어 관광객들도 호치민시에서 50km를 또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2002년 월드컵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이라는 카드를 활용했던 적이 있죠. 당시 동아시아의 허브 공항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2017년 기준 6,100만 명의 승객들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등 허브 함입 확장이 지금도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죠. 이 사례를 모티브 삼아 베트남도 허브 공항을 짓겠다고 나선 것이 바로 롱탄 국제공항입니다. 원래 16년 전인 2006년부터 나온 이야기로 2015년에도 이러한 이야기가 계속되었고 전문가들이 손해라고 계속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억지로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호치민시 과학기술관리자문회 위원장인 응우엔 바익푹은 롱탄 국제공항 프로젝트 투자 보고서에 대한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일단 공항의 위치상 호주로 가는 승객과 비행편의 환승객에게는 유리하지만 호주 인구는 2천만여 명에 불과하며 이미 다른 동남아 허브 공항들이 호주로 가는 비행편을 꽉 잡고 있다. 둘째, 홍콩 챈납코 공항, 싱가포르 창이 공항이나 말레이시아, 태국 공항들과의 경쟁력을 롱탄 공항이 갖추기는 어렵다. 셋째, 롱탄 공항이 허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현실성이 없다. 연간 승객 수용이 1억 명이 된다는 예상 또한 현실성 없다. 넷째, 롱탄 공항을 지을 비용의 일부로도 탄손루트 공항을 충분히 확장할 수 있다. 탄손루트를 확장할 경우 1단계 완료 시 연간 수용 능력 5,600만 명, 2단계를 거치면 8천만까지도 수용할 수 있다. 단, 이 모든 것은 군사기지가 철수해야 가능하다.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무작정 성공할 것이라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죠. 군사기지를 없애면서까지 이런 계획을 벌일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한국은 2017-18년에 한국의 PCC-761 김천함과 PCC-765 여수함 두 척을 베트남에 공여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 군은 한국전쟁 참전국들에 한해 성의의 뜻으로 퇴역 초계함을 공여해왔지만 베트남의 경우 신남방 정책과 맞물려 외교관계 증진 차원에서 공여해준 것인데요. 지난 5일 서울에서 열린 연례 고위급 국방회담에서 베트남 국방부 차관 호앙수안지에는 베트남에 넘겨준 한국의 퇴역 함정 두 척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추가적인 지원도 순조롭게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국제 정세와 지역 정세상, 해역 내 항행과 항공의 평화와 안정, 안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베트남이 국방력을 축소하고 민간 항공에 힘을 쏟더라도 한국에서 중국을 견제해 군사적 공백을 메꿔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해외의 많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베트남의 파격적인 지원금에 홀려 베트남 진출을 노리고 있는데요. 이들이 베트남에 투자한 돈으로 베트남 기업들의 적자를 메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베트남 항공이 다시 정상화가 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베트남 항공이 최근 공시한 연결 재무제표에 따르면 누적 손실액이 21조 9,780억 동으로 자본금 22조 1,430억 동의 99%에 달하는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완전한 자본 잠식 상태에 놓인 베트남 항공은 이를 해결할 방도를 찾지 못할 경우 자연스럽게 상장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베트남 항공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으로 어떻게든 관광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가격을 과하게 낮춰 제주항공과의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수익만으로 올 하반기 적자를 막아야만 하는 것이죠. 베트남의 최고 외화벌이 사업인 관광업만이 마지막 희망이라고 하는데요. 평소에 다른 나라에서 관광업에 관해 개선을 요구하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면서 손 놓고 있던 베트남 정부가 반드시 고치겠다고 선언할 정도면 베트남에서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나 최근 제주항공이 진행한 추석 연휴 여행지 선호도 조사를 보면 제주도가 49.9%로 1위 베트남 다낭이 8.5%로 3위에 그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베트남도 출입국 절차가 간소화되었지만 사람들이 베트남에 가는 것을 꺼린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부정확한 입국 절차가 24.9%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는데요. 얼마 전 뉴스에도 나왔죠. 절차에 맞게 준비했으나 현지 항공사에 의해 퇴짜를 맞은 뒤
브로커에게 뒷돈을 주고 재검사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며 베트남 현지인들에 대한 한국 관광객의 신뢰도가 바닥을 쳤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설문 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결국 베트남항공은 스스로 유지시킬 여력이 남아있지 않다는 분석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군사 기지를 없애고 근거도 없는 새로운 허브를 짓는다는 참신한 발상에 전문가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베트남 항공 없는 베트남 공항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